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내가 대순진리의 X 교감을 허경영과 동시에 심판하는 이유, 40장 분량 유학 관련 추가 고소장 제출,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김태원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가 이제 단톡방에서 대꾸를 안 하죠. 네, 대꾸를 안 하다 보니까 개인적 단톡으로 개인적인 카톡이죠.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완전히 막 미친놈, 뭐 니놈하고 같이 깜빵 동기 되겠구나. 미친 개호루 새끼야. 너는 반드시 깜빵 보낸다, 이 사기꾼 놈아. 땡땡땡이 양아치하고 같이 가거라. 뭐 이런 욕설들, 이 욕설이 이게 한 5개월 동안 욕설을 듣게 되면 사람이 이 정신적 학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고소장을 오늘 계속 지금 오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한 7시간, 8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거 40장 분량을 증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정말 이자의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저는 부모님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막 이 정신병자 놈아, 뭐 이런 막 호로 새끼야, 이런 욕들을 어디서 배웠는지 나는 이거 살면서 이런 욕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 내놔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 허경영이 누가 자꾸 돈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저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돈 내놔라 이걸 계속 받으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저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자가 저한테 접근을 했죠. 네, 접근을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허경영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접근을 해서 아주 정의로운 척, 그리고 본인이 뭐 민주당, 대순진리에 무슨 또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참 그 당시에 무엇보다도 제 유튜브 채널이 많이 폭파가 됐잖아요. 폭파가 되면서 참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허경영은 변호사들을 수시로 사대가지고 공격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유튜브 채널까지 폭파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김태원이가 방송국을 동원해가지고 허경영과 뭐 이렇게 좀 싸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런 분이 큰 힘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자를 만난 게 제 아주 일생의 가장 큰 악연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오원복 그리고 또 한 분, 이런 분들도 보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냥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면서 이분들도 계속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나겠죠, 진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당해 보니까, 와, 이자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제가 여지껏 살면서 누구한테 호로새끼라는 말도 해보지도 못했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도 이놈 저놈 막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뭐 그냥 한 5개월 동안 계속 욕설을 듣고, 그 욕설을 정리를 제가 싹 다 해놨거든요. 아주 뭐 거의 수천 개가 되는데 그걸 싹 정리하면서 막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증이 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허경영의 거짓과 악행,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맞서 싸워왔는데, 진짜 이자가 뭐 대순진리의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종교인데, 저도 과거에 이 대순진리의 길바닥에서 뭐 김유신 전생이 보인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뭐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을 얼마나 잘하든지, 그리고 사람이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걸 풀지 않으면 뭐 이 땅에서 뭐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니까
결국에는 제사를 지내게 하고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 사람이 막 현란한 말솜씨로 무슨 역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돈 내고 이제 제사 지내라 그래가지고 내가 난 가겠다. 나 이런 거라면은 나는 원치 않는다. 못 나가게 해가지고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가지고 겨우 내가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 대승진리의 피해자 모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유학 관련해서도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냥 이자가 하도 전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임원 두 분을 하도 그냥 막 증오성 발언들을 하기에 너무 내가 싫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저를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싫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본인이 뭐 증산 사상에 관련해서 증상 종교가 아니라 사상에 관련해서 이게 알려야 할 뭐 사명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가 아주 잘할 수 있는, 제가 외국어도 되고 그동안 해왔던 일이 있으니까 이 일을 이제 본인이 나한테 그 꿈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변호사 비용도 마련하고 그리고 본인의 영화 제작 비용이 한 300억 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300억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내가 인맥이 많으니까 교수들한테도 얘기하고 그 교수님은 이제 그 국회의원한테도 얘기하고 이거 다 있습니다. 문자 내용이 이거 다 우리가 공유했던 부분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자가 단톡방에 어떤 글을 쓰든지 간에 대꾸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가 자꾸 개인톡으로 욕설을 막 써대니까 제가 그냥 대꾸를 하면 안 되니까 딴 얘기를 내가 해버렸어요. 딴 얘기. 그거 우리가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자하고 대화가 자체가 통하지 않으니까 유체 이탈 화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도 이제 완전히 그냥 차단해버리겠다. 이자하고의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대화가 안 돼요. 쌍욕에다가 계속 물타기 하고 진실에 대해서는 피해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자가 허경영에게 3천억을 제시했다라는 녹취록을 이제 제가 듣게 되고, 그리고 유튜버 꽃비연 그리고 종대엽 두 분이 300억을 땅준에게 제시했다라는 걸 딱 듣고 나서, 그리고 녹취록에 보면 허경영과 싸우는 녹취록에 보면은 변호사법으로 나를 고소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자는. 그리고 공갈협법으로 나를 고소해 막 그러거든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가스총인지 권총인지 이게 논란이 있는 거죠. 1천억을 요구했는지 아닌지 논란이 있는 거죠. 그 사건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실을 파헤치다 보니까 이자가 왜 종대협에 왜 나에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계속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나는 진짜로 나한테 교수님 하길래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구나,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뒤에서 제욕을 한다라는 것을 나는 안 믿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자가 다른 사람한테 마구 대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내가 이거 진언을 막 했거든요.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해가지고 진언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고 나중에는 그냥 실체가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고 뭔가 찜찜함을 가지고 있던 차에 어떤 분이 뒤에서 제 욕을 한다? 그것도 아주 차마 내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설마 그럴 리 없습니다. 뭐 멱살을 잡고 뭐 패대기 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마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녹취록을 들었는데 그냥 막 이 호러 새끼 무슨 새끼 막, 내 그걸 듣고 나서 정말 충격을 받았고, 와, 내가 맞았구나, 내 찜찜함의 느낌이 맞았구나. 그리고 나서는 이자가 도대체 뭘 꾸몄는가를 추적하고 올라가니까 결국엔 허경영에게 3천억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꽃비연과 두 사람의 증언처럼
이 돈을 제시했다라는 그런 제보, 상황 보고 우리가 그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허경영이가 계속 허경영을 심판해야 되는데 허경영이가 공갈협박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갈협박 세력이 바로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다 이 고소장에다가 또 기수를 합니다. 내가 그 고소장을 나도 고소했으니까 허경영이 나도 고소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소장을 쭉 접해보니까 허경영 측에서 고소한 거죠. 쭉 접해보니까 이거 종교범죄대책협의회를 완전히 무슨 이상한 범죄단체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 고소장에 내가 다시 한번 그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이게 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추적해보니까 순수한 피해자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허경영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또 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에게 뭔가 경영권 다툼을 하는 이런 자들도 있구나. 이런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이 허경영을 심판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다 심판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변도 여기에 연루된 걸 보고 꽃변하고도 싸웠던 거고 박경자, 이재원, 거기에다가 또 이 종대업 전 임원들 싸워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태환이가 계속 왜곡시키는 거죠. 정인태가 아주 쓰레기고 더럽게 살아온 인생이고 제 아주 아픈 가족사까지 막 왜곡시켜갖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이렇게 싸움욕을 하는데도 이 종대협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 김태환한테 선동당하는 것 같아요. 선동당해가지고 도리어 완전 또 태도가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겠다. 매일매일 다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달라지고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한다. 정의가 승리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스스로 이제는 이 김태환이하고도 대질신문을 내가 요청하겠다. 네, 그래서 이자가 이제 별짓 쌍욕 막 하는 자고 멱살 잡고 막 소주병 드는 거 내가 봤으니까 그래서 나를 경호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대질신문을 해가지고 모든 걸 싹 다 밝히겠다. 내가 웬만하면 이자 얼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질신문을 하겠다. 대질신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내가 이 진실 규명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경찰에도 대질신문을 계속 요청을 할 겁니다. 그 고소장에도 대질신문을 요청하다 나는 해가지고 명백한 진실을 밝히겠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대질신문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진실을 가리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